지금 복식이 여자 복식 언제 어떤 용도로 입는 옷인지 알아보기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았다. 이제 길이가 좀 삼국시대보다는 조금 짧아지는 그런 형태고, 이제 깃의 그 여밈이 오른쪽 옆구리로 완전히 여며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고려시대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지금 허리에 이렇게 가는 띠를 맨 것이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 그 옷고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조선시대 전까지 나타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고려시대 출토복 중 일반 여성들이 입었던 평상복을 살펴보면 벽화 속의 옷과 그 형태가 똑같다. 옷의 여밈이 오른쪽으로 깊게 돼 있고 길이는 허리 아래까지 길게 내려온다. 고려시대 여인들의 평상복인 것이다. 또 머리는 모두 두 갈래로 나누어 동그랗게 올렸다. 고려시대 풍속을 담고 있는 중요한 사료인 고려 불화에서 비슷한 머리 모양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불화엔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중 한 여인의 머리가 벽화 속 여인의 머리와 똑같다. 삼국시대 이후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여인의 머리 모양이다. 벽화 속 여인의 옷과 머리 모양은 고려시대 여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여자들의 머리 모양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머리 장식이다. 각기 다양한 모양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 상당히 특징적인 거가 화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족둘이라든지 이러한 것보다 어떤 그 꽃 형태의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양쪽에 보면 이렇게 꽃 봉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꽃관 형태. 꽃관 형태 어떤 관을 쓰고 있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은 보면은 이렇게 환두 형식으로 머리를 감아서 이렇게 올린 것도 있긴 하지만 또 대부분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꽃관 장식했다. 즉 그것은 평소에 그렇게 했다라기보다 이분이 어떤 그런 의례적인 것, 이게 장 속에서 나타나는 이분을 어떤 그 추앙하기 위한 그런 거라면 관을 갖춘, 의관을 갖춘 그러한 특별한 것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현재 일본에 소장돼 있는 변상도다. 변상도엔 궁궐의 시녀들이 했던 두 가지 모양의 머리가 나오는데 머리 장식을 하지 않은 건 평소의 모습이고 꽃 장식을 한 건 의례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벽화 속 여인들과 똑같은 장식은 아니지만 머리에 장식을 했다는 건 특별한 의례에 참여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자들의 옷을 통해서도 벽화 속 인물 행렬 또는 특별한 의례를 위한 행렬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남자들이 걸친 긴 옷은 고려시대 관리들이 많이 입던 깃이 둥근 형태의 포, 바로 달령이다. 신발은 긴 장화인 목화다. 고려시대 관리들이 달령과 함께 신던 신발이다. 고려시대 관리의 일반적인 복장은 목화와 달령, 그리고 모자는 복두를 썼다. 그런데 벽화 속에 등장한 남자의 모자는 복두가 아니다. 이것은 어떤 모자일까? 지금 여기에 쓴 모자는 그 원나라에 좀 영향을 받은 그런 와릉모의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복시사에 보면은 그 이런 와릉모의 형태를 쓴 모자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모자와 유형이 아주 비슷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원나라 때 쓰여진 잡과사전인 사림광기에 보면 벽화 속의 남자가 쓴 모자와 유사한 모자들이 등장한다. 원나라의 그림에선 또 한 가지 재밌는 그림을 볼 수 있다. 관리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하인이 관리의 모자를 들고 있는데 박익묘 벽화의 동쪽 벽에 그려진 여인이 모자를 들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남쪽 벽엔 또 한 종류의 모자가 등장한다. 말고삐를 잡고 있는 남자가 쓴 모자는 관리들이 쓴 모자보다 높이가 낮고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
남문벽에 이제 그 말을 이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두 분의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머리에 우리나라 형태라 상당히 특이한 그 발립형. 이제 그 발을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은, 그리고 위에다 이렇게 그 두 개의 어떤 그 깃털을 장식한 것 같은 거, 이러한 형태가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몽고의 마지막 유죄. 1274년부터 80여 년간 원의 간섭을 받던 고려시대. 관리들은 복도 대신 원의 영향을 받은 모자를 썼던 것이다. 관복을 입은 남자와 머리 장식을 화려하게 한 여인. 이들은 특별한 의례를 위해 옷을 갖춰 입은 것이다. 어떤 특별한 의례를 위한 행렬이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속의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물건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서쪽 벽면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대부분 이 그릇 종류를 들고 있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은 이 두 개의 둥근 그릇을 들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조금 더 큰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반대쪽 벽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아주 빨간 직사각형 모양의 판을 아주 정성스럽게 이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물건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 행렬도에 나타난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살며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 이 행렬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행렬의 의미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바로 벽화 속의 인물들이 들고 가는 물건이다. 벽화 속에 등장하는 물건 중엔 독특한 생김의 물건도 있지만 흔히 보던 그릇이나 병 종류도 있다. 이 물건들은 어디에 쓰기 위한 것일까? 물건을 담는 거죠. 음식을 담는다거나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지금은 저희가 제사 지낼 때 납작한 그릇을 쓴다 그러지만요. 그 전에 그릇들은 오목한 그릇들을 많이 쓴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꽃도 담은 것도 있고 뭐 이런데요. 저희 여기에서는 꽃 담은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요. 그런 형태를 충분히 담아줄 수 있는 거죠. 국립민속박물관의 김영재 박사는 벽화 속 인물들이 들고 가는 물건에 주목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여러 사람들이 가면서 거기에 남자들 하나 끼고 여자들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가거든요. 근데 손에는 다 물건을 들어요. 공양한다든가 이럴 때 쓰이는 물건들이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소재들이 당나라에서 나왔던 그림들하고 유사하게 나와요. 실제 당나라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그림은 벽화 속의 그림과 유사하다. 의복을 갖춰 입은 여인들이 물건을 하나씩 들고 가는데 그 물건들도 박익묘의 그림들처럼 대부분 그릇 종류다. 이 행렬은 바로 공양을 위한 행렬이다. 불교가 성행했던 당나라 때엔 벽화 속의 공양도를